우리 장 기자 얘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예, 예. 앞서 2주 동안 이제 빠진 이유가 네. 왜 빠진 거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유럽 출장을 갔는데 네. 9박 11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동행을 하고 왔는데 네네. 예, 그러느라고 좀 빠졌죠. 근데 오세훈 네. 시장 이번 출장을 놓고 이제 뭐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공약을 이름도 발표해서 아주 거창해요. 1일 그레이트 1 공약. 한강이야. 그죠?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오세훈 시장 유럽 출장은 갑자기 그 막 이렇게 미국, 일본 막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울시로 내려오니까 이게 스케일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한강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미시적 이슈로 가네요. 또. 그래서 이제 유럽 출장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갔다 왔는데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1일이었고요.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 이렇게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틀에 한 나라씩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뛰고 그래서 이제 요 도시들이 어떤 도시냐 이제 수변 개발 그러니까 강이나 바닷가를 좀 잘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 기반을 거기다 놓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놓거나 이런 데를 이제 찾아서 갔어요. 네. 찾아서 갔고 각 도시별로 거의 한 서너 개 프로젝트들을 갖고 갔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 정도 발표했나 봤더니 15개나. 9박 11일 동안 15개요. 하루에 뭐 한두 개씩. 거의 쏟아낸 거네요. 거의. 그래서 이제 각 도시의 뭐 재개발 프로젝트, 시설, 뭐 그것도 이제 다 둘러보고 기사로 쓰고 또 비공개 일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오세훈 시장이 따로 참석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또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청 간부들한테 뭐 어떻게 진행된 거냐 또 뒷얘기도 물어보고 기사도 써야 되고 또 다음날 짐 싸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고 바쁘셨네요. 뭐 이런 이제 그거였는데. 정말 좀 정신없이 열흘을 보내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뭐 서울링 뭐 이런 거 좀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서울링 만들겠다. 뭐 한강 수상버스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뭐 부유식 한강 수영장, 제2 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 건립 뭐 이런 것들 좀 흥미로운 개발 구상들을 이제 많이 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오세훈 시장이 1일 뭐 그 우리 조태임 앵커가 얘기했지만 1일 대선 전략 발표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셨죠. 거의 뭐 오세훈 존재감 부각 프로젝트 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걸 염두에 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유럽 출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갔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장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매력 도시 서울인데 서울을 정말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을 좀 서울에도 많이 만들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에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있는 도시들을 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필 출장 중에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터집니다. 31일까지 유럽 출장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틀 일정을 삭제를 하고 오세훈 시장은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출장단은 이틀을 돌긴 돌았는데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을 이렇게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자기가 쫙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터지니까 그것도 완전히 빛이 발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추모 전국이 오잖아요. 그렇죠. 추모 전국이 오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발표를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사태를 이제 수습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나 이벤트들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제 지나서 이제 신년이 되면서 신년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문제, 그다음에 뭐 전장현 시위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 존재감을 다시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유럽 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였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5년 전 이제 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했었는데 시즌 2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공약을 듣는데 한강 르네상스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출장에도 이제 그 한강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할 거냐.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개발해놨는지를 좀 미리 좀 살펴보고. 한강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한강에도 이런 게 이제 도입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서울링이라고 해서 이 대관람차인데 이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원래는 대관람차가 중간에 이게 허브가 있고 런던 같이요. 네, 축이 있고 이렇게 살이 있어요. 네, 자전거 바퀴처럼. 근데 이 서울링은 그게 없어요. 그냥 링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링에 넣고 그다음에 궤도를 이쪽에 넣어가지고 그 관람차를 돌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전 세계에 이런 디자인이 없다.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다른데 똑같은 데 있는 관람차 같으면 안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따라서 만든 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없는 걸 만들었다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는 게 이제 한강을 이제 건너는 곤돌라, 케이블카인데 한강에 강남북을 연결하는 어떤 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수상버스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에 템즈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런던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템즈강 케이블카도 있어요. 그다음에 템즈강에 수상버스도 있고 이걸 다 타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한강에 도입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템즈강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런던이 되게 이례적으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타려고 하던 그날은 못 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타더라고요. 네. 그만큼 알리고 싶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예. 될지 안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타보고 나서는 요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저는 런던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템즈강이 규모가 한강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비가. 그렇죠. 네. 유럽에 있는 강들이 한강만큼 큰 강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강같이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인지 오 시장이 좀 한강에 꽂힌 것 같아요.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때도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강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래서 왜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오세이돈이다. 물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또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여름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와서 강남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그 출장이 빛이 발해버렸거든요. 계속 출장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 트라우마를 깬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막 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설들이 좀 많았어요. 뭐 저 1기 때는 그 한강 르네상스로 했다가 세빛둥둥섬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 한강에 이제 강남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한번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포세이돈이다, 그래서 오세이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저렇게 한강에 집착을 할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왜 이렇게 한강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 시장이 대뜸 하는 대답이 서울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서울 시민이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주말에 여가 시간이 날 때 차 타고 나가서 경기도 강원도까지 가야 놀 수 있잖아요. 근데 한강같이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저렇게 멀리 나가서 차 막혀가면서 노냐. 인문의 일패를 당한 불쌍하게 살고 있었군요. 그래서 한강에다가 서울 안에다가 그렇게 좋은 여가 시설들을 많이 좀 만들고 싶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강에 안 가보신 거 아니에요? 주말에 한강에 사람 진짜 많은데. 근데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 좀 더 떨어지니까 더 개발을 잘 해서 한강을 시민들이 좀 더 잘 이용하고 거기다가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면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구나. 이게 서울 시민들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뭐 대외적인 멘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완전 진심이 아니라고 뭐 평가절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자면 서울시장으로 이제 좀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서울시장을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청계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환승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중앙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업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뭔가 내가 뭔가를 보여줘서 가시적인 그렇죠. 것들. 내 존재감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업적을 쌓아서
이제 대통령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데가 한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강은 이제 이 한강이 워낙 우리나라가 그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많이 차고 겨울에는 물이 너무 없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한강이 범람하는 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영화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 같은데 보면 아직도 이제 나오는 게 한강 고수부지에 왜 시멘트 옹벽을 쳐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쳐놓은 게 왜냐하면 물살을 빠르게 흐르게 해서 범람하지 않고 빠르게 바다로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범람을 하더라도 제방 정도까지만 가고 그러니까 고수부지에만 차고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한강을 이제 관리하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이런 거죠. 미관적인 부분이나 치수 이런 거에 더 그렇죠. 맞춰져 있었던 물이 거죠. 빨리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그 옆에다가 도로를 만들자 해서 올림픽대로 하고 강변북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강이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내 업적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이 개발 계획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데 저는 조금 이 조어에 약간 문제가 있다.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한이라는 게 이제 그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레이트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레이트 한강이다 그러면 족발 같은 거죠. 그렇죠. 역전압 뭐 이런 거. 갑자기 그레이트 한강에서 족발로 가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아무튼 이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2027년쯤이에요. 거의 다. 2027년. 거의 한 4년 뒤쯤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가 이제 끝나는 직후. 그다음에 약간 이제 대선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대선 전략 아닙니까? 내가 또 물어봤어요, 직접. 날카로운 질문. 대선 전략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 대선 전략을 할 거면 내가 더 빨리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근데 나는 솔직히 더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몇 천억 들어가는 이것들을 몇십 개를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이게 다 될까? 그러네요.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 계획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사실 그 설악산에 그 얼마 전에 오색 케이블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환경부 출입할 때 5년 전부터 사실 그게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뭐 한강에 들어가는 거는 몇 천억, 뭐 조 단위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4년 안에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는 이거를 그 영등포의 그 물레동 부지에다가 만들려고 그 물레동 부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구민회관으로 바꾸고 다시 이제 여의도 공원에다가 다시 이걸 짓겠다. 이렇게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계 개발 뭐 이 과정에서 특혜냐 뭐 누구한테 뭘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음부터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얼마나 이 계획들을 사실 좋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진행시키느냐 하는 게 또 시장이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 시장이 이거를 제대로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정말 진정한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의 이제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한강변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 한강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어떤 땅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니냐. 청계천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근처에 사는 사람들, 조금 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간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사실은 그 공간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진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도시고요. 벌써부터.
굳이 뭐 한강을 개발 안 해도 서울에 들어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 사실은 서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작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 가격이 되게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은 게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토지는 서울시나 뭐 정부가 갖고 주택만 소유권을 이제 갖는다고 해서 반값을 분양하는 이런 것들 이제 청년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청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임기를 갖다가 다 온전히 마치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그 한강 르네상스 그 부분이 그쵸. 중간에 맞아요. 좌초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내리라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뭐 장규석 기자 얘기 들어보면 어떤 식의 개발이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아쉬운 게 그때 당시 한강 르네상스 이런 계획이라든지 뭐 또 저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난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 그 종로 피막골도 재개발이 됐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피막골 재개발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피막골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많은 데잖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돼서 다시 지금 정치적으로 재개하고 다음 대권을 본다 그러면 뭔가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을 갖다가 내가 못했던 그런 한번 그 원대한 꿈을 갖다 이뤄보겠다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뭔가 다른 모습을 예전과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개발을 하다도 피막골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뭐였냐면 지금 현재에서의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런 컨셉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인문학적 역사,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거, 친환경, 자연을 우선시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런 게 트렌드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 뭐 젊은 세대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힙한 그런 모습들도 대중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피막골은 그 수많은 그 거기서 노포들 이런 것들은 그 역사적인 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많은 그렇죠. 문인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그 외양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또 멋이 있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마어마한 주상복합을 지어놓고 그냥 그 가게들을 갖다가 그 안으로 옮기겠다. 이런 식의 개발이었어요. 근데 그 가게들은 그 허름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가게를 보존하고 거기에 낡은 집기들이 있을 때 그 저 의자에는 어떤 시인들이 앉아서 먹었던데 이게 사실은 모든 재산인데 그거를 그 육각형 같은 딱해진 그런 오피스 건물 같은데 인기가 좀 옮겨놓으니까 사실상 보면 그런 무형의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뭐 청사진도 좋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속도전으로 가다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주거민들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고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쏙쏙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CBS 장규석 기자, 김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